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릴레이 인터뷰 민생을 부탁해. 어제는 44번째 손님, 오늘은 45번째 손님을 모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분업체의 밀가루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이 식품, 외식 물가에 이번 상황이 반영이 될지요? 또 물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초 한 6% 이상까지 올랐다가 점진적으로 내려서 지금 2.7%인데 예. 그중에 이제 농축산물은 사실 연초부터 계속 안정권입니다. 지금 이제 6월 기준으로는 0.8%가 내렸는데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다만 이제 이게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소비자들께서 식품을 구매할 때 농축산물뿐만 아니고 예. 가공식품을 많이 사잖아요. 근데 가공식품은 이제 수입 원료를 많이 쓰면서 지금 약 7%대. 예. 그리고 이제 외식업도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6%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 원료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밀가루잖아요. 밀가루죠. 네. 예. 밀은 이제 지금 선물 가격, 국제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 떨어졌는데, 최고가 대비 이제 우리 이제 국내 수입 가격, 이거는 지금 한 16% 정도, 환율하고도 또 연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소비자들 요구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네. 사실은 지난 5월에 또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를 만나서 좀 원료가 내려갔으니까 원료 가격이 네. 이게 좀 제품가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밀가루가 밀가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회사별로 한 5 내지 10% 정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고, 예. 그게 이제 라면부터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우유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조합을 한 밀크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유 가격 인상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동으로 빵 가격도 오를 테고, 네. 아이스크림, 커피 관련 제품 가격이 이제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까, 네, 장관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원유를 이제 젖소에서 원유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젖소가 먹는 사료가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미 원유 가격이 55% 정도 올랐어요. 예. 유럽연합도 지금 37% 올랐고, 근데 우리도 사실은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체계가 예. 전년도 생산비를 5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라간 게 금년 5월에 통계청에서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그걸 가지고 생산자, 소비자가 가격 협상을 하는 지금 순간이고요. 7월 중이면 나오는데, 지금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생산비가, 사료를 포함하면 생산비가 13.7%가 지금 인상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예. 리터로 환산하면 지금 리터당 현재 기준으로 959원인데 이게 약 116원 정도 올라갈 요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올려달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지난해 우리가 농가하고 생산자들하고 꾸준히 협상을 해서 예. 그동안에는 생산비에만 연동이 되도록 돼 있던 거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6원 전체가 예. 아니고 그거보다는 한 20-30% 낮은 선에서 20-30% 낮은 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걸로 그렇게 보고요. 네.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바로 먹는 흰우유, 흰우유. 그다음에 원유를 가지고 말하는 뭐 저 만드는 저 유제품들 있죠. 예. 치즈를 포함해서 예. 그건 일정 부분 인상이 될 건데 빵이라든가 다른 거 뭐 쿠키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해요. 5%에서 1%밖에 안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그거는 영향이 최소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어쨌든 그 유업체에 대해서도 좀 우리 소비자들 위해서 적정한 선에서 가격이 운용될 수 있도록 예. 정부가 여러 가지 협조 요청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할당 관세라든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신경 좀 써주세요. 요즘 뭐 우리 신경 많이 써야죠. 국민들은 이 물가 때문에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또 이 특히나 이제 먹는 거와 관련해서 또 예. 물가가 너무 뛰어버리면 부담이 되니까 장관님께서 신경을 잘 써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옆에 계시는 정 장관님께서요, 시청자 여러분, K푸드 영업사원으로 아주 종횡무진이다 이런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도 다녀오셨고 저 멀리 아프리카 출장까지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좀 다녀보시니까 좀 어떻든가요? 뭐 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정도구나. 예. 이걸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은 우리 농수산식품 시장으로는 4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 큰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국빈 방문에 맞춰서 그 K푸드 페어라는 걸 개최를 했어요. 예. 우리 한국 식품을 베트남 국민들, 특히 그 베트남은 인구도 많지만 젊은 세대가 많고 우리로 말하면 MZ 세대죠. MZ 세대죠. 젊은 예. 세대가 소비도 많이 하면서 특히 한류에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아요. 그래요?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K푸드 페어를 개최를 했고 예. 거기에 이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베트남 국빈 방문했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예. 방문을 해서 그 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같이 해주셨죠. 장관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베트남인가요? 베트남인데 저건 아마 국빈 방문 이후에 이후에 제가 K푸드 페어를 별도로 그렇군요. 참석했던 거고 예.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 아프리카는 우리가 옛날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잖아요. 예. 그 모델 국가가 됐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원하는 게 이제 식량, 예. 특히 쌀 생산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ODA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 차원에서 K 라이스 벨트라고 한국형 라이스 벨트를 지금 8개국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개국이에요. 예. 예. 그 중에 몇 개 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왔죠. 예. 알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예.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민생을 부탁해 오늘 45회차 45번째 손님으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